자, 보수 진영에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오늘 당내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상처받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국민 통합, 시대 교체라는 예정된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잠시 뒤 3시부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얘기니까요. 그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의 표명하셨는데 대선 출마 행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고심하셨는데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저를 임명해 주셔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선 출마 결심하시는 과정에서 좀 소통이 있으셨나? 지금까지 소통해서 출마하고 이런 건 없고요. 6년간 윤 전 대통령 만나실 계획은 있으세요? 관저든 사저든. 그건 좀 한번 보십시다. 예.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일단 김문수 장관, 이제 좀 있으면 전 장관이 될 텐데 역시 이 보수 진영에선 현재까지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그 최근의 여론조사, 몇 달간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으로 1위 후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선 규칙인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그런 면접자들 통해서는 지지율이 보통 2등 후보와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마 지지율 자체가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자체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 이후에 그 실망한 보수 진영 사람들이 좀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문수 그 장관의 지지율은 굉장히 좀 탄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폭경 의원님, 일단 탄핵 반대파였는데 김문수 장관, 만약에 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맞붙게 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대선 전국이 형성이 되면 네. 근소한 차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될 텐데 근소하나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버금갈 만큼의 인물이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힘은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통일당 그쪽에서 주로 받쳐주겠죠. 전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하지만 중간지대에서 표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분이라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문수 장관이나 또 다른 분이나 그 승부의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재원 전 최고 중도 확장성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김문수 장관이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언론이나 또는 뭐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당에서 말하는 중도 확장성 내지 중도 지역을 잘 생각을 해보면 서울 수도권 그리고 호남 또는 그 저소득층, 노동자계층, 또 청년층 이런 쪽의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취약한 분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 대통령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했던 김문수 장관이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성에 과연 문제가 있겠느냐, 도리어 정작 본선으로 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알릴 수 있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닌가.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그 겨룰 때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 단점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죠. 오세훈 서울시장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 날짜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준비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뭐 아이고 자꾸 이렇게 특정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자 박진호 논설위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서 혹시 안 나오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네, 뭐 출마가 확 실시됩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요.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임대 계약한 사무실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당과 좀 소통이 편한 그런 위치를 고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그 사무실을 임대 계약했다면은 출마가 확 실시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돈으로 보면 좀 거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출마를 이제 기정사실화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 사실 어제도 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제 이영훈 목사 같은 네. 이제 종교계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출마 선언을 앞두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을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불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지난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성급하게 좀 해제하면서 네. 강남 집값이 올랐었다는 이런 정책적 실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접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인데 사실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고 뭐 안 되더라도 5월 4일까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 참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 김재원 전 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이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경선을 할 수 있잖아요. 천만 수도 서울의 시장이란 자리 굉장히 큰 세를 갖고 있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나온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네. 경쟁력을 갖는 후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는 조금 빠졌지만 그러나 본선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가 되는 분이거든요.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제 문제 또 명태균 사건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주춤하신 것 같은데 출마를 하면 또 나름대로 선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보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에는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 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 출마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런 실패가 없을 정도로 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근소한 차이가 실제 대선에서의 승부를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게 됐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언급하셨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되는 과정에서의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명태균 사건이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가면서 결국 경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요. 아무튼 한 2달 전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좀 약화됐고 네.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입장이 사실 왔다 갔다 했어요. 갈짓자를 좀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내에서 과연 믿을 만한 대통령 후보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얼마 전에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습니다만 어차피 경선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후보들이 또 한 번씩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본인에게 직접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15룡이 언급되는 상황이죠. 자, 나머지 주자들은 어떤 일정표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진원 논술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주목되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네. 오는 10일 목요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겠다. 이렇게 오늘 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마 국회 본청 계단 앞을 선택한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또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다음에 유종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모두 이제 이 잠룡 후보군에 들어가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15룡이 아니고 뭐 20룡까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일단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나경원, 윤상현, 또 김기현 이 세 분의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뭐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력하게 보였었고요. 실제 대선 후보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써 15분 정도의 대선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오히려 출마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중요한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호출을 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일부러 만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어떤 뭔가 메시지가 오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이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 당권 경쟁에 나섰을 때 초선 의원들이 뭐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런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도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미안함 또는 감사 표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구치소에서 접견을 할 때도 당 지도부에 속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이 참여를 했었고 지난번 관저에서
또 단독으로 차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박경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민주당은 사실 한 분이 굉장히 좀 절대적인 지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흥행이 좀 되겠느냐? 국민의힘 흥행에 비해서 민주당이 흥행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에 성공한 정당이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정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왔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도전장을 내미는 또 후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후보들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또 본인의 성장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많은 정당이 본선에서 이긴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하다못해 지난번만 해도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8명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국민의힘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보군들을 보면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에요. 네. 도대체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뭐 한 7명 정도가 광역단체장인데 이분들이 사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라 시민 도민들의 정말 생활정치를 생활행정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나라는 나라대로 혼란스러운데 지방정부 행정마저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돼서 자치단체장 출신인 저로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가라는 반문을 좀 해봅니다. 네. 우선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12명이었어요. 그 적지도 않았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용록 전남지사가 출마할 의사가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다만 뭐 붙어봤자 안 되니까 조금 달리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소안 키고 뭐하러 나오나요? 또 더 하나는 지금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 비율로 따지면 비슷해요. 네, 김용록 전남지사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광역단체장은 시민 도민들의 그 생활 정치, 생활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으면 결국 그 도시의 시민 도민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그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려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달 전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기자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기고문을 쓴 것도 없고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고심하셨는데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줄곧 높은 지지율을 받은 데 대해선 국민들의 뜻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글쎄 뭐 그건 제 뜻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뜻이 그런데 저는 매우 뜻밖이고 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원해서 저를 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으로 있어 개인적으로 잘 안다면서 국민들도 잘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한 뒤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5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뽑을 때 결선 투표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김 장관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지를 국민과 당원 앞에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조계종을 찾아 비정상적인 현재 정치 상황을 정상적 상식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개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비를 마친 주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 14일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일정을 확정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모레 각각 출마를 선언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당 중진과 광역단체장들도 후보군입니다. 후보가 15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SBS에 경선 결선 투표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해보겠다면서 다만 경선에 너무 힘을 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의 이 말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희망이 이준석 후보 아닌가. 이 의원은 연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